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리 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약보합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0.3% 정도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상은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입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양시장을 모두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거래소 쪽을 매도를 하고, 여전히 꾸준하게 코스닥 시장을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중소형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꾸려보는 전략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장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우선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전화기를 두 대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이 필요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 즉 정예사단의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서비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게임아이네요. 7,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게임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자, 게임아이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라면 7,5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얼추 박스 상단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여기서 좀 보시게 된다라면 얼추 목표치가 좀 도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좀 괜찮은 모습들이고요. 금일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다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약 한 7,800원짜리대에서 8,000원 정도까지 일단 단기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매수가 정도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신성솔라에너지네요. 133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신성솔라에너지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매수가에서 약간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태양광 쪽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만한 종목군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이 신성솔라에너지가 포함이 되느냐? 아쉽게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적자의 규모가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많이 축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업황이 어느 정도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졌을 때 일단 투자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부채 비율 또한 마찬가지로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1330원 약 한 4% 정도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한 1450원에서 1500원대 이 박스 상단권역이죠. 이 자리대가 되게 되면 그냥 차익을 하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종목군들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림이네요. 546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하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하림 많이 올랐어요. 그죠? 하림이 많이 올랐는데 61선을 이탈하는 흐름들, 즉 5200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주가가 3000원대에서부터 거의 10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이격 조정이 필요한데, 지금 자리대의 흐름들, 지금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60일자리대를 좀 지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약 한 5,000원을 이탈해 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5,200원 자리대를 깨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크게 목표치는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 5,600원 정도, 5,500원에서 5,6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찬가지로 문자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진중공업 홀딩스네요. 한진중공업 홀딩스를 11,6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한진중공업 홀딩스 볼게요. 한진중공업 홀딩스를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보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각도가 조금 죽어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박스권역으로 당분간 좀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1,700원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조금 더 밀릴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600원, 700원 이 자리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 목표가는요 한 12,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12,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트진로네요. 29,2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하이트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트진로를 좀 보시면 29,200원이란 말이에요. 더 갖고 가셔야죠. 그죠? 더 갖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만약에 손절하십시오라고 하면 당황스러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실 때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하지 마세요. 자,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하락수혜대를 넘어섰다는 모습이죠. 그리고 61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12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는 매물 수하를 좀 진행할 겁니다. 매물 수하를 진행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한 차례 시도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한 26,000원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 일단 1차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26,000원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좀 주세요. 아직까지는 손실이 좀 크니까 26,000원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실 때 AS 이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네요. 17,550원 25% 너무 빠지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빠질 수밖에 없죠.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게 되면 자, 17,550원에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집니다. 기껏해야 3% 빠졌네요. 많이 빠진 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이 부분들을 항상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외국인 쪽에서 과거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과거의 모습입니다. 작년 말경의 모습이거든요. 꾸준하게 외국인들 매수가 해줬다가 갑자기 매도로 전환했을 때 그때부터는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보고서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 종목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만약에 17,550원이면 33%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손절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10%, 20% 정도까지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즉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자리점이 오게 되면 일단은 비중이라도 줄이세요. 만약에 다 손절을 못 하시겠다라면. 그죠? 그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상 17,000원 정도인데 16,700원? 16,700원 이 자리대입니다. 241선 살짝 이탈하는 흐름인데 이 자리 깨면은 안 됩니다. 그럼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리대에서는 필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를 따져보게 된다라면 지금 18,000원 정도 자리대를 쉽게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 자리대가 과거에 지지됐었던 저점 자리대란 말이에요. 그죠? 저항 라인대로 변해버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18,300원 정도로 목표가로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로만손이네요. 9,550원. 30%를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영 못 가는데 손절하는 편이 나을까요? 매도가 봐주세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로만손. JST나 브랜드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드래곤이 광고를 좀 하고 있죠. 예전에 김연아도 광고를 했었고요. 근데 9,550원이면은요,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9,550원이면 약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가지고 가라는 종목하고, 그 다음에 잘라내라는 종목하고는 조금 틀릴 겁니다. 그 기준 라인대가 바로 61선이에요. 61선이 지금 아직까지는 상반각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21선이 지금 현재 누워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각도가 빳빳하게 살아있지 않게 되면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럼 조금 가지고 계셨다가 팔고 싶으시다면 매수가 정도 왔을 때 그때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 때는 61선이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잠깐 수급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는 일단은 관심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져가 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라이콤이네요. 18,750원이네요. 18,75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이라이콤을 한번 봅시다. 이라이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거놨네요. 지금 보니까 16,4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 16,4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추세 이탈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18,500원 요 자리대가 상당히 큰 저항대로 좀 남아버렸어요. 그죠? 이 넘어간 그 고점, 전고점 자리대를 다시 못 넘어갑니다. 저항대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근데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중저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IT 하드웨어 쪽이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자, 수급 한번 잠깐 볼게요. 분명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죠. 전망은 좋은데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같이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는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태블릿 PC가 삼성전자가 작년 대비해서 300% 이상 성장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된다면 충분히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소외를 받고 있어요. 즉 내수 쪽을 지금 현재 관심을 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잠깐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좀 길게 보는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동성제약이네요. 3,900원 40%. 회사가 적자라는데 팔아야 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동성제약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보시게 되면 어떠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과거에 그 다국적 제약사가 인수를 하네, 뭐 하네, M&A 들어가네, 뭐 하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한번 실적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올해까지 확정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20억의 적자가 났어요. 근데 올해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가이던스,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62억 원을 목표로 일단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적자가 났었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그 실적이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들은 1분기라든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못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우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죠.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역에서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밀립니다. 이 폭만큼 밀리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3,300원 정도 때까지, 3,300원대 중반 이 자리때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반등 자리때는 약 한 3,7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요 정도까지 일단 보고, 만약에 이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분할로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40%는 좀 많아요. 그리고 제약주나 그 의료 쪽, 이 헬스케어 쪽을 하실 때는
전망을 보세요. 전망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30% 이상,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하는 종목군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찾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상신브레이크예요. 6,050원. 10% 지겨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상신브레이크 한번 볼게요. 자, 상신브레이크를 좀 보시게 되면 6,050원이란 말이에요. 6,050원이면 요 자리대란 말이에요.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작년 9월 말경, 그러면 10, 11, 12, 1, 2, 3, 6개월 정도 갖고 계셨네요. 근데 이 종목은 다행인 게 저점이 안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죽은 주식이 아닙니다. 결국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 지겨우시다면 6,050원 정도가 되니까 한 6,100원 요 정도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MEC네요. SMEC 6,700원에 20%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SMEC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때입니다. 여기나 요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증시 격언에 살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하고 나서 이 뒤풀이 파동은 가급적이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뒤풀이 파동은 한 차례 올랐으니까 이거를 다 소화하기에는 최소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6,7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6,700원 정도 한 6,600원에서 6,5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5,4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 6,400원에서 6,5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요 정도 목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MK트렌드네요. 9,3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MK트렌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MK트렌드를 좀 보게 된다라면 보세요. 자, 증시 큐어보세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대안주를 항상 제시를 해드리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증시 큐어보세에 맨날 대안주를 매일 한 종목씩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다 가는 종목군들을 제시를 해드리죠. 차트를 보시더라도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즉 올라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정배열 종목군들을 보는 겁니다. 그 점 기억을 좀 하시고요. 9,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매수를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요 자리대죠. 1,500원 자리대.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인데 이걸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한 11,000원 정도 때, 11,000원대 초반 정도 때 그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9,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1,500원 자리 있죠. 요 자리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익절을 좀 하고 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OCI네요. 199,000원. 199,000원에 10% 매수를 하셨네요. 자, OCI 보도록 할게요. 자, OCI는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10월경에 형성돼 있던 이 고점 자리대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폴리실리콘 가격 뭐 상승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 좀 증권가의 찌라시로 좀 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매기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네요. 근데 외국인 쪽에는 사거리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자, 우선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 21만원 자리대를 넘어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 20만원 자리대, 이 20만원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한 번쯤은 뺐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아마도 19만원에서 18만원대 후반권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요. 10%시니까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1만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네요. 7,700원입니다.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포스코 IC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ICT를 좀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이런 종목은 가져가라고 할까요? 가져가지 말라고 그럴까요? 7,700원에 매수를 하셨답니다. 이런 종목을 일단 가져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바닥을 찍었습니다. 근데 빠지게 된다라면 7,000원 정도 때까지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외국인 쪽 검정색 선이 기관의 보유 수량이란 말이에요.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조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7,500원대 요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첨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핸드폰 끝자리입니다. 2655님 SMEC 좀 문자 상담 보내신 분, 이분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소리입니다. 시장이 대형주보다는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가는지는 시장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중소형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아마도 4월달, 5월달 정도까지는 계속 아마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N가이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형주의 흐름들, 이 금융위기 때와 지금 현재의 흐름들,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아직까지 메리트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연회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월 8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은 여의도역이죠.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강연회는 기업 탐방의 귀재라고 합니다. 조민규 멘토와 그리고 정재현 멘토 제가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를 하시고요. 무료 강연이니까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오실 때는요. 아마도 많이 좀 알려드리죠. 낙폭과대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